50이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엔 그렇게 편하게 만나던 친구가 요즘은 약속 잡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전화가 오면 한 박자 망설여지고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피로가 남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제게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미가 없다고,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균형입니다. 60대 후반, 70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압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요.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바빠서라고, 멀어져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관계도 현실이 됩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노후의 진실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우정이라는 말을 쉽게 믿었습니다. 함께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냈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탓했고, 서로의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다 같이 부족했으니까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미래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나이 들면 구조를 중심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 구조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이 계속 부담을 지고 다른 쪽은 계속 기대는 관계. 그런 관계는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어도 노년에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불균형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우리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월급도 비슷하고 사는 집도 비슷하고 꿈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축했고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다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챙겼고 어떤 사람은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과 월세를 사는 사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약값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이유, 만날 때마다 내가 계산하게 됩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72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박철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결혼식 주례도 서로 서줬던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한때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고 자녀들 생일이면 선물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영수 씨는 철호의 전화를 받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만나면 늘 영수 씨가 밥값을 냅니다. 커피값도 술값도 병원 갈 때 택시비도 결국엔 영수 씨 몫입니다. 철호는 말합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친구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두 번은 별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석 달, 반년, 1년, 2년 계속되면 영수 씨도 지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수 씨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점심값 3만 원, 지난주 삼계탕 5만 원, 그저께 커피값 1만 원. 영수 씨는 자신이 싫어집니다. 친구와의 만남에서 돈을 계산하고 있다니. 이건 내가 인색해진 걸까? 아니면 철호가 너무 당연하게 기대는 걸까?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50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직 벌 수 있으니까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다음 달에 벌면 되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살아가는 시기에 한 번의 식사 비용도 가볍지 않습니다. 10,000원, 2만 원이 모여서 한 달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그게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영수 씨의 약값 석 달치, 손주 용돈 몇 번, 아내와의 소소한 외식 여러 번입니다.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나와 아내가 좋은 식당에서 편하게 밥 먹으면 안 될까? 손주한테 용돈 좀 더 주면 안 될까?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로부터 얻는 위안의 균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슬픈 건 철호는 이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모른 척합니다. 영수 씨가 계산할 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낼 때 철호는 창밖을 보거나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미안해.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다음엔 꼭 내가 살게. 하지만 영수 씨는 압니다. 그 다음은 없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계속됩니다. 두 번째 이유. 대화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미숙 씨는 올해 68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이순자가 있습니다. 둘은 아이들 유치원 동창 엄마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고 남편 뒷담화도 나누고 시어머니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숙 씨는 순자를 만나고 나면 우울해집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약값만 한 달에 10몇만 원이야. 애들이 도와줄 것 같아?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연금도 없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고 남편은 허리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순자의 말은 끝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미숙 씨가 조언을 해도 위로를 해도 순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행을 토해내고 싶은 것뿐입니다. 미숙 씨도 힘듭니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불안,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미숙 씨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씨도 무릎이 아프고, 미숙 씨도 연금이 빠듯하고, 미숙 씨도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걸 매번 듣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대화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추억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TV 드라마 이야기도, 손주 자랑도, 요즘 읽은 책 이야기도 나누지 못합니다.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미숙 씨는 순자를 만나기 전날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가벼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웃을 수 있는 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절실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나이에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를 듣는 건 감정의 피로를 더합니다. 누구도 일부러 부담이 되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게를 계속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미숙 씨는 요즘 순자의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답합니다. 미안해. 손주 봐주느라 못 받았어. 다음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 다음 연락은 한참 뒤입니다. 미숙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동철 씨는 올해 75입니다. 5년 전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딸 결혼식 비용이 모자란다고 꼭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정했습니다. 동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으니까요. 언젠가 큰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니까요.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딸 결혼식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동철 씨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가끔 연락해서 말합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더니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입니다. 이제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철 씨는 압니다. 그 돈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더 속상한 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치면 어색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친구도 동철 씨를 피합니다. 동철 씨가 있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동 친구들 모임에서도 둘이 동시에 오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동철 씨는 그 친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젊을 때는 빌려준 돈이 안 돌아와도 뭐 어때? 다시 벌면 되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한 푼 한 푼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경제적 도움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관계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요. 그리고 그 거리두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요. 동철 씨는 요즘 다른 친구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동철 씨가 배운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 내 여유를 지켜야 살아남습니다. 송명희 씨는 올해 70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했고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외식은 한 달에 2~3번, 여행은 1년에 1번. 그게 명희 씨의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그 여유가 흔들립니다. 친구는 명희 씨를 부러워합니다. 너는 좋겠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나는 월세 살면서 불안해 죽겠어. 너는 남편이 착해서 돈도 잘 벌어다 줬잖아. 그 말 속에는 은근한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냐는 기대요. 너는 여유 있으니까 나 좀 챙겨줄 수 있지 않냐는 기대요. 명희 씨는 불편합니다. 자신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계획적으로 살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젊을 때 옷 한 벌 덜 사고 저축했고, 외식 줄이고, 집에서 밥 해 먹었고, 여행 가고 싶은 걸 참고 모았습니다. 친구도 그때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때그때 다 썼습니다. 옷도 사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인생 한 번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명희 씨가 여유 있다고, 명희 씨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명희 씨가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요. 명희 씨는 조용히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내 노후를 위협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계 없이 무한정 주다 보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명희 씨는 이제 압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다는 걸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요. 5번째 이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승우 씨는 올해 69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5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웠습니다. 그중 한 명인 조명수는 요즘 늘 불평합니다.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노인들은 생각도 안 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재벌들만 좋은 세상이야. 자식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연락도 잘 안 하고.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승우 씨도 알고 있습니다. 명수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요.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 빚을 갚느라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오랜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사업 실패도 정부 탓입니다. 자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자녀들이 나빠서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세상이 불공평해서입니다. 젊었을 때 저축 안 한 것, 무리한 사업 벌인 것, 자녀들한테 소홀했던 것,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남의 탓, 세상 탓입니다. 힘든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관계를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승우 씨는 명수를 만날 때마다 지칩니다. 위로를 해도 조언을 해도 명수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잘못 없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할 뿐입니다. 어느 날 승우 씨는 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 좀 더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명수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운이 좋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운도 없고 세상이 나를 버렸어. 승우 씨는 그 후로 명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쳐갑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만날 때마다 세상 탓만 듣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지탱해야 하는 관계, 한쪽만 계속 불평을 쏟아내고 한쪽만 계속 들어줘야 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무조건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한 끼 밥값은 낼 수 있어도 매번 계산하는 건 무리입니다. 10만 원은 도와줄 수 있어도 수백만 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선을 명확히 하고 그 이상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거절 없이는 내 노후도 무너집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다음부턴 어려워. 밥값은 낼 수 있는데 돈 빌려주는 건 힘들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낫습니다. 둘째, 관계의 질을 따지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로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매번 무거운 이야기만 하는 사람, 경제적 도움만 기대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귀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건강이 먼저고, 내 경제가 먼저고,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남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원칙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남도 못 돕습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건 결국 둘 다 무너지는 길입니다. 넷째,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60대, 70대는 인생을 정리할 시기입니다. 집안도 정리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짐을 덜어내야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완전히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전화 올 때마다 받던 걸 가끔은 나중에 답하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섯째, 균형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맞는지를 보십시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적 도움만이 아닙니다. 감정적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고 한쪽만 계속 들어주는 관계, 한쪽만 계속 약속을 지키고 한쪽은 매번 어기는 관계, 한쪽만 계속 연락하고 한쪽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관계. 이런 관계는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 맞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만 남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나? 나이 들수록 인정이 중요한 거 아닌가?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끊을 수 있나? 이 질문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60대, 70대의 생존은 20대, 30대의 생존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잃어도 채울 수 있습니다. 망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잃은 돈은 다시 못 채웁니다. 한 번 망가진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 소진된 에너지는 회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의리를 지키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이 든다는 건 솔직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눈치 때문에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경제적 균형이 무너진 관계가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줄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품격 있고 밝은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무거운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와의 시간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누구와의 만남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노후를 지키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는 힘이 결국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벼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의 지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